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어느덧 벌써 5회차예요. 5번 수업. 네, 그래서 지금 5번째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를 위한 식생활 탐구 영역으로 우리 지금 전통 음식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통 음식에서 저희가 준비한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간장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각각의 이걸 가지고 나무를 데쳐서 한번 만드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맛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통 음식은 발효 음식이라고 그래요. 발효 음식. 그래서 발효 음식에 대한 어떤 장문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전통 음식에 대한 어떤 우수성과 고유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 아시죠? 여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파비앙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본인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이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보. 아유, 김보. 이제 나래가 좀 이만하네. 아침감이 좋아. 올리브영. 오, 트러플 냄새. 트러플 오일이요? 그래. 트러플 오일에 김치? 무조건 맛있어. 아, 김치 좋아. 꿀. 오, 괜찮네. 오, 김치 좋지. 고소해. 열려라 잠께. 김광규 씨 노래죠. 열려라 잠께. 네, 김광규에 대한 게 제일 재밌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좋아. 완벽. 어머나. 너무 좋더라고. 쌈밥 뭐 이런 거 해서 볶음밥 먹을 때마다 무조건 초록색 깻잎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쌍초라든지 이렇게 무조건 싸서 쌈을 싸먹는 아까 여기에 이렇게 키를 얹어서 이런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먹는 장면을 보았어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좋아했어. 지금 여기 있는 영상에 우리의 어떤 전통 이런 장문화와 같이 뭐가 하면 또 나왔어요. 자, 김치볶음밥을 볶을 때 처음에 어느 오일에 볶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트러플 오일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트러플 오일. 오, 어떻게 하셨지? 맞아요. 좀 어려웠을 텐데. 트러플 오일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올리브유 같은 거 있죠. 올리브유에 송로버섯이라는 그것을 같이 압축해서 만든 오일을 트러플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섯향이 좀 진하면서 건강한 이런 오일로 저희가 이 파비앙이 김치볶음밥을 해 먹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트러플 오일을 거의 주 재료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볶고 그리고 각각의 마늘, 깨소금, 참기름 이런 걸 넣었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참기름, 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김치볶음밥을 했을 때 어디 초록색 잎에 싸먹었죠. 뭐가 나왔죠? 옆에 잎에서는? 네, 케일 잎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프랑스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초록색 잎에 밥을 싸먹는 어떤 쌈문화
그 쌈을 싸 먹는 것에 익숙하고 본인은 모두 다 쌈을 어떤 밥을 먹든 쌈을 싸서 먹는다라고 초록색 잎을 좋아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쌈을 좀 싸 드세요? 뭔가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닌가요? 쌈을?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맛있는 녀석들의 지금 이 장면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육볶음이라는 재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쌈을 언제 많이 드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을 때 쌈 싸 먹는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네 맞아요. 고기 먹을 때 많이 먹죠. 지금 이 맛있는 녀석들에서도 이 TV에서도 제육볶음을 먹을 때 지금 여러 가지의 여기 쌈 채소 보이시죠? 여러 가지 쌈을 지금 싸먹는 이런 영상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종류가 아주 많은 쌈들이 있을 겁니다. 초록색 잎사귀들 같은 그런 채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랑 싸 먹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먹어본 쌈은 어떤 쌈이 좀 맛있고 좋았어요? 우리 현준이 학생 어떤 거 좋아해요? 만약에 내가 쌈을 먹어본다 하면 손이 잘 가는 거. 그냥 삼겹살 먹을 때 약간 땡기가 아 깻잎. 그 깻잎. 혹시 깻잎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는 있어요? 선수하는 게 맛있어요. 그 맛있어서 알겠어요. 우리 지연이 학생은 혹시 쌈 중에서 어떤 쌈을 좋아해요? 상추? 혹시 상추를 따로 좋아하는 이유나 뭐 특별히 그거 그냥 상추도 맛있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쌈들을 아마 먹어볼 거예요. 저희가 근데 아까 현준이가 말한 깻잎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말할 건데 이렇게 쌈을 싸먹는 문화라든가 깻잎을 가지고 이렇게 싸먹는 이런 문화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어떤 쌈 문화의 정식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아까 파비앙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문화들을 배우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쌈을 먹는 것은 사실 그 고기에 있는 지방을 단백질을 그 녹황색 채소라는 그런 채소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더 영양분을 더 이렇게 도와주는 소화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한 지혜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 각자의 나라에 가서 한번 따라 해볼까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채소를 쌈 문화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뭘로 싸서 먹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눈에 좀 식당 같은 데 보면 보이는데 혹시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쌈 하면 베트남 해서 널짤한 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라이스 페이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문화와 함께 합쳐서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는 쌈 문화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쌈 문화에서 상추나 깻잎들이 나오는데 이 베트남에서도 월남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채소를 가지고 한다면 그들은 라이스 페이퍼로 이렇게 쌈을 싸먹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쌈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옛날부터 이 정월 대보름에 이 쌈을 사 먹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한참 이제 봄이니까 음력 1월 15일이기 때문에 한참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고 겨울을 이겨낸 풀들이 땅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시던 선조들이 밥은 먹고 싶은데 뭔가 밥 반찬이나 뭔가 없어서 산에서 일을 하다가 올라오는 어떤 풀, 취나물 같은 데에 이렇게 뜯어서 거기에 밥을 얹어서 여러 가지 입을 크게 먹어서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이라는 밥과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도 자주 먹는 데 있죠. 그러한 단백질과 그리고 쌈장, 사실 쌈장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쌈장의 주재료. 쌈장의 주재료. 그렇죠. 된장. 그러면 된장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맞아요. 콩. 그래서 그러한 이게 그 쌈장만 가지고도 콩이라는 단백질을 이 밥과 이 취나물이라는 어떤 그 우리 채소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한꺼번에 섭취가 가능하면서 영양분을 고루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정월대보름에서 아주 크게 쌈을 싸서 먹는다 해서 복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우리 쌈 문화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쌈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했던 우리 현준이가 콩 이야기했죠. 콩. 네, 콩. 자, 콩은 거의 많은 분들이 콩 예전에도 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콩을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 콩은 우리의 장료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콩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콩을 삶아서 그 삶은 걸 가지고 절구에 찢어서 메주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빚어서 우리가 저 메주 모양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에 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띄운 거 보신 적 있죠?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한 60일 정도 지나면 얘를 가지고 소금물에 이 장독에 소금물을 넣어서 그 메주를 띄운 걸 넣고 해서 이제 국물을 가릅니다. 그럼 메뉴에 시커먼 게 뭔가 뜨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끓여서 식히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국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러면 위에 있는 국물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메주가 안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남은 메주 건더기를 다시 반죽을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재워서 또 1년 정도 숙성시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이렇게 된장이 되는 거예요. 된장. 그래서 하나의 콩에서 간장도 나오고 이렇게 된장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메주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고춧가루라든가 어떤 메주가루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넣거나 조금 더 달달하게 넣고 싶으면 뭐 매실액기스를 넣는다든가 두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이 고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장의 기본은 우리가 농사지은 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단백질 원이기도 하면서 하지만 맛은 조금씩 고춧가루가 들어간 뭐 고추장은 조금 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간장을 위에 있는 국물을 나타내니까 뭐 드시면 어떤 분들은 와 짜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조선 간장을 가지고 된장과 고추장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한번 무언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그 쌈문화처럼 그런 쌈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전통장을 콩이 사실 단백질의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까 그 발효와 숙성 적어도 60일 이상 1년 이상 숙성시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화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도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안에도 콩올리고당이나 섬유소 같은 이스플라본이라는 이런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먹어도 이러한 효과들을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을 이용해서 오늘 각각의 나물들을 가지고 하나의 나물이 된장으로 무쳤을 때의 맛은 어떤지, 간장으로 무쳤을 때의 맛은 어떤지, 고추장으로 무쳤을 때의 맛은 어떤지 각각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무쳐보고 그리고 각각의 맛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혹시 된장과 고추장과 간장을 각각 그냥 이대로 찍어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는 안 먹고 항상 그럼 반찬이나 뭐 다른 음식으로 해서 드셔보신 거죠. 그러면 한번 얘들의 맛은 어떤지 우선 지금은 먹지 않았으니까 맛은 어떤지 상상하면 어떤 맛이 나올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반찬을 해서 먹거나 하는 간장은 얘가 있는 조선간장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메주에서 띄운 국간장이라고 말하는 조선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맛을 가해서 뭐 시중에 파는 진간장, 맛간장, 조림간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맛을 추가하지 않은 일반 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이건 무슨 맛이지? 조금 틀린 맛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의 맛 그대로를 가지고 나무를 묻혔을 때 어떤 맛인지를 한번 또 각각을 느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된장도 여러 가지의 맛들이 있지만은 조금 순한 맛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순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무를 가지고 묻혔을 때는 어떤 맛인지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혹시 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빼봤습니다. 뭘까요? 청경채. 또 다른 친구들은 청경채일 것 같다. 또 승호 학생은 이거 무슨 채소 같아요? 시금치. 네, 시금치. 시금치일 것 같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길다라면서 이렇게 생긴 잎들이 있어요. 혹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채소 이름. 조금 힌트를 주자면 아까 정월대보름 이야기할 때 북섬 이야기할 때 나왔어요. 취나무. 맞아요. 취나물. 자,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취나물이고 이렇게 되어서 새 바닥이 되어서 잎이 이렇게 큰 거는 방풍나물이라고 해요. 방풍나물. 그래서 지금 한참 이 계절에 이런 취나물, 방풍나물, 시금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오늘 시금치만 가지고 데쳐서 한번 간장 맛과 된장 맛과 고추장 맛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채소들이 각각 나물들을 어떤 맛을 묻혔을 때 맛이 틀린지를 한번 비교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취나물과 방풍나물을 된장과 고추장에 각각 해왔어요. 그리고 얘는 취나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물을 2단, 3단을 사서 우리가 데치는 작업을 하면 양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단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줄어서 취나물을 된장에 묻힌 거고요. 조금 이따 맛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방풍나물을 다시 데쳐서 이렇게 고추장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장과 대창과 고추장의 맛은 어떻게 틀린지도 한번 오늘 맛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시금치를 직접 데쳐서 3가지의 맛을 각각 묻혀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묻혀서 또 맛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가 있습니다. 이 시금치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냄비에 우리가 불을 켜서 우리가 항상 부탄가스 사용하는 거, 버너 사용하는 거 앞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끝까지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에 돌리십니다. 네, 뭔가 구멍이 안 맞았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웍에 물이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채소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초록초록하게 색깔들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소금을 같이 넣고 끓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예, 조금 늦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표 네, 여기 좀 붙여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좀 보는 게 이렇게 팔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우와, 어떻게 딱 실습할 때 같이 들어오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도 물을 좀 끓여야 되니까 우선은 물을 한번 끓여볼까요? 물을 끓이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스를
버튼을 내리고 불을 한번 우선은 올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불이 다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네. 오늘 우리는 이 채소를 데치기를 할 거예요. 데치기. 자, 근데 물을 끓여서 데치는 것과 여러분들 만약에 삶는다 이러면은 삶기와 데치기는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네? 삶는 거? 쏙까지 익히는 거? 데치는 건 그럼 살짝?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말하려고 한 거니? 아, 삶는 건 네. 아예 그걸 그거 야채 같은 걸 삶는 거고 데치는 거 살짝. 네. 거의 비슷하게 두 사람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삶는 거는 물을 넣어서 우리가 뭘 삶는다 하면은 이 물과 함께 재료를 같이 넣어서 같이 삶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푹 익도록 해서 나중에는 이제 건져내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삶다 수육을 할 때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처음부터 물과 같이 들어가서 삶으면서 나중에는 고기 안까지 다 익어서 빼도 뭐 수육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육질로 변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같이 삶는 거고, 이렇게 데친다라는 것은 물을 먼저 끓이는 거예요. 물을 먼저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재료를 넣어서 살짝 이렇게 한번 익혀주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 재료는 시금치잖아요. 시금치를 여기에 물이 끓지도 않은데 지금부터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넣어서 삶으면 거의 이 시금치는 못 먹을 거예요. 그쵸?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테크닉이 중요해요. 물을 펄펄 끓고 나서 이 채소를 하얗게 초록색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살짝 식감이 잘 나도록 살짝 데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저희가 주걱을 책상 위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적거려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다 씻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이 떨어진다거나 이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지금 끓고 있으면 그때 같이 소금과 함께 시금치를 살짝 한 30초에서 40초 이렇게 끓는 걸 보고 뒤적거려서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합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이 색깔이.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배를 저어서 채반에 빼셔가지고 이 물에, 옆에 그냥 물 있죠, 그 물에, 차가운 물에 한번 살짝 헹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짜실 거예요. 물기를 이렇게, 혹시 나는 이렇게 짜시기 힘드신 분은 채반에 건는 상태에서 찬물에 한번 헹구시고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서 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걸 짜고 난 다음에는 옆에 커다란 접시가 있을 거예요. 이 접시에 이렇게 풀어서 좀 놔두시고, 저희가 이제 볼에 있는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된장 한 번, 고추장 한 번, 간장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조물조물해서 세 가지 맛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 물이 아직 끓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금치도 데치고 짜는 작업도 해야 돼서 손을 한 번은 씻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조리 실습을 할 거니까. 그래서 물 끓는 동안 여러분들 여기 바로 옆에 탕비실이나 여기 바로 탕비실 옆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게스트에. 그래서 손 한 번 씻고 오세요. 잠시 일어서서. 물이 아직 끓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시금치를 다 씻었기 때문에 바로 넣습니다. 혹시 모질하진 않으시겠죠, 시금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걱으로 거의 이렇게 바로 젓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색깔들을 더 예쁘게 내기 위해서 무엇을 넣는다고 했죠? 후추? 물? 아니야 당장에도 또 다른 분들은? 맞아요. 소금. 그래서 여기 소금을 한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게 소금이니까 여러분들도 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색깔이 숨이 죽으면서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근데 채소를 이렇게 데칠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잎들만
채만 익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줄기도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 부분까지 물에 좀 잘 잠기는지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확인하고 이 줄기를 중간에 이 주걱으로 좀 눌러보면서 말랑말랑한지 조금 익었는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풍나물의 줄기는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끓여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나물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익히는 속도는 좀 다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채반을 이용해서 건지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불을 끄고 건져야 됩니다. 너무 계속 익힐 수는 없으니까. 자,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걱으로 해서 물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뜨거우시니까 서로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개수대가 있으면 여러분들 흐르는 샤워기처럼 물에 한번 씻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살짝 다 씻었으니까 거의 불순물 없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짭니다. 손을 끝까지 씻었으니까 손으로 짜셔도 되고 혹시 나는 손으로 되기 힘들다 하면 주걱을 이용해서 좀 짜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것도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우선 해주세요. 자, 한번 시금치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가 같이.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조심조심해서 가까이 가서 선생님 여기도 더 주세요. 네네네. 아마 꼬질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같이 넣어서 줄기가 물에 담기도록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웍이 불 옆으로 왔을 때 조금 냄비를 앞으로 조금 더 당기는 게 위험해요. 시금치는 이게 뜨겁지 않아서 금방 익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익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한테 거의 살살 이렇게. 먹을 때 막아줘. 아직 뒤적거리면 아직 익지는 않았어요. 저기 있는 줄기 부분에서는 익지 않았으니까 중간중간 좀 눌러가면서 그게가 좀 지글부들 나를 익었는지 확인하시고 넣도록 할게요. 집중을 가져가야 될까요? 현진아 저 찬물 좀 줄래? 이걸 걸릴 때도 이러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시고 건져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다 건져주시고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네, 다 건져주세요. 아니면 채반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친구들이 스스로하게 해가지고 네. 친구들 같아요. 네. 네, 대량 수준을 하나씩 친구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창문에 한번 오늘은 이제 빨리 가기 갔기 때문에 다른 얹어서 여기서 놔주세요.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을 그때 이제 괜찮아서 유명한 분 보냈잖아요. 예예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네 그렇죠. 그리고 남은 또 건지. 아까 들었어요. 아우 그때 교수랑 우리 그 교육했던 교수 나이 교수 우리랑 그 분위기셔서 올라오고 했는데 교수님 만나가지고 같이 밑에 크고 다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네, 물러서 얘를 일단 그 물을 내주세요. 처음만 일단 여러분들 다 그 여기 이렇게 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짜서 어느 정도 물기가 조금 없죠? 네. 네, 네. 자, 네. 네. 한번 해보죠. 진서가 한번 해보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꾹 눌러서 얘를 물을 좀 빼고. 힘센 남자들이 원래 깎지 않는 거야. 물 많이 나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번 얘를 이렇게 만졌을 때 물기가 조금 어느 정도 만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져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접시에 놓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볼에 만들 거라서 이 볼에 있는 물을 버릴 거예요. 예. 근데 여기를 원래 한번 이렇게 너무 손에 다 안 잡히면은 이렇게 그래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금치 같은 거 데쳤을 때 짜고 나서 물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양념이 되었을 때 얘가 콩콩해지면서 물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금치를 데쳤어요. 시금치를 이렇게 가닥가닥 조금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잘 우리가 이제는 얘를 가지고 통 양념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된장과 고추장과 간장의 맛을 나타낼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얘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뭉치지 않게 저희가 다 따로따로. 손으로 손 씻고 오셨으니까 손으로 하셔야 돼요. 네. 혹시 나는 너무 길어서 먹기 불편하다 하면 칼질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잘라도 돼요. 근데 우선 오늘은 그냥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풀고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자, 책상에 보면은 이 계량 스프
스푼이 있어요. 계량 스푼. 이 계량 스푼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숟가락이 있고 이 작은 숟가락이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 큰 숟가락으로 계량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큰술이라고 저희가 말할 거고요. 얘는 한 티스푼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계량을 할 때 뜨는 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공통으로 간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시금치를 여기 볼에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볼에 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소금이 들어가 있던 여기 종이컵 있죠. 먼저 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이 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위해서 한번 보세요. 엄지와 검지를 해서 요만큼만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지금 3개로 나누었으니까 이만큼 양이 하나의 양이 저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같이 할 때는 3개를 하면 되겠죠. 3번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티스푼으로 마늘을 살짝 반만 넣어주세요. 지금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거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깨는 좀 놔둘게요. 자, 이렇게 먼저 이거는 공통 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3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국간장으로 조선간장으로 맛을 내는 걸 하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큰술로 하면 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단씩 3단을 지금 시금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큰술로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리고 뜨실 때 가능한 좀 이렇게 깎아서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한껏 해서 이렇게 깎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 거는 조금만 넣어볼게요. 작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지금은 우선 저는 된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는 된장, 하나는 고추장, 하나는 그걸로 할 거예요. 간장으로. 자, 이렇게 조물조물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다 묻히고 나서 소금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커다란 접시에 하나는 된장으로 묻힌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장 그 다음에 아까 방풍나물 고추장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것도 맛도 비교해 봐야 되니까 고추장 묻힌 거 그 다음에 간장만으로 묻힌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가지 맛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3가지를 한 팩으로 이렇게 나중에 플레이트 이게 접시에 놓을 겁니다. 자, 한번 이 3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재료들을 드릴 테니 먼저 밑간을 같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각각 3개를 나누어서 조선간장, 된장, 고추장 3가지 맛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넣고 네, 그리고 조물조물하게 손으로 조물조물. 네. 만져도 돼요. 장갑 낀 손으로. 장갑 낀죠. 왜 이렇게 무서워해? 뭐 해도 돼요. 하세요. 더 드물드물. 마늘이 다 예, 국물을 다 네. 양념을 먼저 푹푹 눌러서 이렇게 조물조물 네, 좀더 예, 양념이 그 나물에 다 배어야 되니까 네. 맛들이 다 배일 수 있도록 네. 마음속으로 되게 감동적이다. 조물조물. 이렇게 흐트러져. 내가 간이 될 수 있게. 고추장 이걸로 아니 그 작은 걸로 해야 돼. 양이 작아. 많이 뜨고 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여기 넣는 거. 얘를 여기다 넣어. 됐어. 그리고 여기 여기다 넣어. 그렇지. 자, 이제 현준아, 현준이가 한번 이렇게 해줄까? 여기 예준이가 처음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처음이라서 그렇지? 자, 그렇게 다 동물원은 테이블에 세 가지 맛을 한번 놓아보세요. 접시에. 여기에다가 저기 접시 하나, 긴 접시에 세 가지 맛을 한번 현준아 이거 다시 잘한다. 역시 우리 이름보다 자취하는 중학생이니까 다른 아이도 올려놓고 혼자 다른 거냐고 이거 한 덩어리 이거 다시 넣고 이거 선생님이 좀 깎아서 데려온 건데 하나는 고추장 하나는 여기다 이거 하나 해서 고추장 우리 친구가 필요한가 고추장을 계량해주세요. 테이블을 다 하실 분은 테이블에 계량하는 거 배워야지. 접시하고 계란 쓰고 비닐 장갑도 그 손으로 이제 언니가 주물주물 해줘. 양이 아깝잖아. 그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 아까 전에 우리 삼촌이가 했으니까 여기 참기름하고 다 진정한 자취 생기는 거. 아야 먼저 이쪽도 많이 하고. 이 세 가지의 맛을 가지고 하나는 조선간장을 묻히고 하나는 된장으로 묻히고 하나는 고추장을 묻혔잖아요. 각각의 맛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금치인데 다른 나물들의 맛은 또 그 각각의 된장이나 고추장을 묻혔을 때 어떤 맛이 나오는지 방풍과 칠화물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놓았을 때 이 세 가지가 접시에 이렇게 놓였을 때 어느 게 간장이고 어느 게 된장이고 어느 게 조선 간장인지 구분은 되세요? 직접 본인이 묻혀서 놓았으니까 본인은 알 건데 혹시 다른 사람도 봤을 때 하준이 잘 모르겠어? 표가 나? 진서는? 이거 봤을 때 표가 나요? 간장이나 된장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봐봐. 진서야 뭐가 이거? 이게 된장? 한번 누가 묻혀나 보는 거야?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지금 진서가 헷갈리나 봐. 진서 이게 된장이고요. 이렇게 지금 좀 보이는 게 고추장이고 얘가 지금 조선 간장.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세 가지를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간장이랑 된장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고추장은 옆에가 좀 빨간색이 보이니까 아 저건 고추장으로 묻힌 거다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세 가지 중에서 그냥 내가 먹지는 않고 상상만으로 봤을 때 어떤 맛이 맛있을 것 같아요? 시금치를 묻혔을 때 어떤 맛이 맛있을까요? 고추장. 고추장? 된장? 오, 지연이는? 고추장? 오, 우리 가연이는? 고추장이요? 오, 다들 조금 고추장이 더 그건데 혹시 고추장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한명대도 고추장 비벼 먹으니까.
나무랑 콩이랑 이렇게 고추장 비벼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다. 그렇구나. 현준이는?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세 가지 맛 중에서 먹어보고 싶은 거 혹시? 간장. 오, 간장. 혹시 간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현준아? 간장 국수 먹어봤는데 간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 그래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사진에서 콩을 가지고 메주를 띄웠을 때 위에 오는 그 국물이 간장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조선 간장이라는 것 자체를 찍어 먹어봤다거나 그 간장의 맛을 아까 제일 처음에 물었을 때 안 먹어본 친구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장의 맛은 또 어떤지 간장의 맛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된장으로 무친 시금치 맛은 어떤지 그리고 고추장으로 무친 시금치 맛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먹는 거는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건 좀 힘들잖아요. 혹시 대표로 조금 있다가 먹어보는 시간을 각각 이렇게 좀 떨어져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난 대표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여기 앞에 나와서 먹게 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마스크를 내리고 먹어도 친구들과 좀 떨어져 있을 거니까. 누가 한번 맛을 보고 싶은지. 한준아, 조선 간장 한번 맛볼까요? 네. 한준이 잠깐 앞으로 와봐요. 네. 네. 마스크를 내리고 같이 먹지도 못하니까. 이게 조선 간장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 한 가닥만. 고개를 조심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게 아쉬운 따름입니다. 어떤지 맛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조선 간장을 묻힌 시금치 맛이 어떤지. 간장 먹으라는 간장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암짜대요. 또. 괜찮아요? 조선 간장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짤 거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외로 조선 간장이 짜진 않거든요. 제가 마스크를 좀 내리고 이 조선 간장을 약간 티스푼에 살짝 먹어보는 맛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은 마스크 내리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중간에 오셔가지고 조금씩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짤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먹었을 때 짜지 않다 오히려 맛있다라고 지금 간장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된장과 고추장도 한번 맛볼 거예요. 혹시 나는 앞에 나와서 따로 먹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고추장이나 된장. 먹는 거는 다들 근데 얘는 제가 도시락처럼 싸주질 못해요. 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맛을 비교하는 정도로 쉬는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 먹어야지 이 느낌을 장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마스크를 내리고 먹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각각의 세 가지 맛을 조금 있다가 먹어보고 이 표현을 느낌을 말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시 저희 떨어져서 먹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그래야지 맛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얘는 아까 고추장 먹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들고 여기 뒤로 돌아보거나 아니 저쪽 가서 고추장을 한 입을 먹고 오는 거 어때? 그래서 맛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씩 선생님 한 분씩 마스크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한 번 네. 먹고 다시 벗고 이렇게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이 먹는 거죠. 한 번만 얼른 마스크 벗고 그 자리에서 드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맛은 봐야지. 그래야지 맛을 표현할 수 있겠죠. 먹지 않을까요? 본인이 해봤으니까. 우리 지역 된장 묻혀봤죠. 된장. 본인이 어떤 게 먹고 묻혔잖아. 싶어요, 지금? 아까 고추장을 먹고 싶다는데 그 본인이 묻힌 거는 된장을 묻히고 있어요.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맛을 보기가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고 한 가닥만 먹을 거예요. 한 가닥.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또 저쪽은 저쪽 테이블에 있는 거죠. 자, 어떤 거 먹을까요? 저 일단 조성 관장이 선생님 이 아이가 직접 묻힌 분한테 물어보세요. 현주가 조성 관장이 어떤 거? 현주가 주신 거 같은데. 저거 두 번째 게 주신 거지. 이거 이것도 맞추신 거지. 두 개를 다 모르겠을 땐 두 개를 다 먹어보는 거죠. 자, 아니야 조성관장이 뭐야? 뭐야? 간장 맛이 나요? 간장이에요, 간장은. 아, 간장과 된장을 했을 때 약간 그 겉절이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춧가루 넣은 겉절이 같은 그런 네네. 그거 맛처럼 무침 맛이. 그럴 수도 있겠다. 고춧가루, 고추장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간장은 처음에는 그런 맛 나는데 응. 씹을수록 감칠맛이 더. 감칠맛이. 네네. 고추장은 짜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된장이 좀 오히려 조금 네, 더 짜고. 좀 짜요. 알겠어요. 자, 우선 대표로 먹어봤으니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각각의 나물마다 고추장과 된장과 간장으로 무쳤을 때 맛은 확실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먹어보고 표현을 하고 내가 알면은 이 미각으로 통해서 알면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마스크 내리고 먹기 불편하다고 하니까 우선 먹어볼 때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맛과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먹은 맛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칠맛도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오히려 맛이 괜찮다라고 지금 간장도 아까 현중이가 먹었을 때 간장은 짤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었을 때 짜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으로 이거는 좀 맛이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간장과 된장 나 싫어하는데 그걸로만 어떻게 나물을 무쳐 먹지, 우리가 그냥 오히려 샐러드에 더 익숙한 나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니까 한번 집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맛들을, 고유의 맛들을 아무런 간을 하지 않고 된장과 간장이나 고추장 각각 하나씩 묻혀서 한번 먹어보는 기회도 집에 가서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방풍과 취나물과 시금치도 각각 초록색 식물이지만 이 초록색 야채도 각각의 된장을 묻혔을 때도 이 세 가지 맛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각각 나물이 가지고 있는, 채소가 가지고 있는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삼색 전통장 나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우리 전통 장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물을 세 가지 맛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차신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손도 좀 씻고 혹시 나는 그래도 맛을 보고 싶은데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쪽에 와서 맛을 보고